구직활동 1주차에 면접 제안 4개 받은 걸로 보면 타율이 좋아 보인다. 그렇지만 실제 내가 이력서를 넣은 거에 대한 면접 제안은 단 한 곳이다. 10곳의 이력서를 지원하였고 면접 제안은 단 한 곳. 이 말은 서류 통과가 1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말은 곧 100군데의 이력서를 넣어야 10곳에서 면접 제안이 올 수 있다는 수치이다. 그래도 3할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지만 현실은 1할이다. 하지만 이제 시작하였으니 힘 빠지는 생각은 하지 말자. 앞으로 타율이 더 올라갈지 아님 더 떨어질지는 모른다. 또 면접까지 간들 그 결과도 모르는 것이다. 일단 면접까지 꼴이라는 것이 급선무다. 두 번째 면접은 열람해둔 나의 이력서를 보고 역으로 면접 제안이 온 곳이다. 제안을 받고 이틀 고민하였다. 출퇴근 편도 1시간 정도이며 전철을 2번 갈아타야 한다. 이게 상당히 내 기준에 고민을 하게 한다. 편도 1시간도 고민이고 전철 2번 갈아타는 것도 고민이다. 개인적으로 출퇴근 편도 50분 안쪽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출퇴근 지옥철을 피하고 싶다. 전 회사가 집에서 도보 20분 컷이라 더더욱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전 회사가 여기랑 조금 거리가 있다. 그래서 다른 직원이 칼퇴하여 전철을 탈 때쯤 나는 집에 도착해 있는 것이다. 지옥철 겪지 않아도 되고 누구보다 집에 일찍 도착하여 저녁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겪어보니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웬만하면 회사와 집이 가까웠으면 좋겠지만 그 와중에도 50분 안쪽 거리이길 바란다. 그래서 내 기준에 맞지는 않지만 딱히 할 일도 없고 해서 면접을 가기로 했다. 또한 사람 일을 모르는 것이기에 막상 면접을 보고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기에 간다. 또 회사가 검색했을 때 괜찮아 보였다. 이 회사는 경기도에 있다. 재윤, 꼬라지. 오전 11시 면접이고 이 지역은 처음 가본다. 그래서 앱으로 예정 시간을 확인했지만 전철을 2번 갈아타고 역에서 좀 걸어야 하기에 혹시 몰라 더 빨리 출발하였다. 회사 앞에 도착하니 10시 35분이었다. 막상 와보니 생각보다 피곤하고 멀다 생각 들었다. 웬만하면 밖에서 좀 있다 10분 전 들어가는데 이날 날이 너무 더웠다. 그래서 그냥 40분쯤 들어갔다. 인사 담당자분이 나오셔서 미팅룸으로 안내해 주셨다. 그리고 물 한 잔을 주셨다. 면접에 있어 중요 포인트인 사무실 스캔을 할 수 없었다. 회사가 건물 전체를 사옥으로 쓴다. 미팅룸은 4층인데 그 층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일하는 사무실을 볼 수가 없었다. 나에게 있어 중요한 사무실 공기의 탁도, 조명의 밝기, 직원의 표정, 분위기 등을 파악할 수 없었다. 굉장히 큰 부분을 놓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20분 정도 앉아 있었다. 그리고 정확히 11시에 면접관 2분이 들어오셨다. 연세가 있으신 대표님과 온라인 총괄 이사님이셨다. 면접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생각해보니 2분이 모녀지간인가 싶기도 한 게 가족회사인가 싶기도 했다. 초반 분위기는 화기애애하였다. 이력서에 내가 강원도인 것을 보시고 무릉 계곡에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많이 놀러 갔다고 하였다. 왠지 모를 내적 친밀감이 생겼고 마음속으로 이거 거의 50% 이상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웃으며 리액션을 충분히 해드렸다. 그리고 경력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이루어졌다. 딱딱하지 않고 대화하듯 면접을 보았다. 면접 분위기는 나름 만족한다. 계속 긍정적인 대화가 이루어졌고 이사님의 어느 한 멘트에 어두운 그림자가 찾아왔다. 사업을 제외하고 최근 직장 생활이 1년 내외인 점을 콕 집으며 우리는 오래 다닐 직원을 뽑고 싶은데 이 점이 아쉽네요 라고 하였다. 사실 맞는 말이다. 한 직장에서 오래 다니는 사람을 선호할 것이다. 그런데 난 최근 직장이 그러지 못했다. 3개의 직장 모두 1년 내외였다. 그래도 할 말을 해야 하기에 나는 얘기하였다. 3개의 직장 중 2개의 직장은 임금체불로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임금체불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과정보다 결과를 보는 것 같은 눈치였다. 시큰둥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 보였다.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면접 분위기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망 연봉을 물어보셨다. 첫 번째 면접 때 직전 연봉 15% 업하여 말씀드렸다가 어이없네라는 표정을 본 나는 10% 업한 연봉을 말씀드렸다. 사실 이 회사에 대해 나는 처음부터 긍정적이지는 않았다. 출퇴근 거리는 둘째이고 희망 연봉을 깎으려고 하는 것이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다. 처음 면접 제안 전화가 왔을 때 면접 보았던 그 이사님이시다. 전화상 짧은 인터뷰를 하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연봉은 직전 연봉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죠? 솔직히 어이가 없었다. 희망 연봉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미리 선수 쳐서 직전 연봉과 비슷하게 책정하며 말씀한다는 것이 말이다. 여기서 내가 어버버대며 네라고 하면 낚이는 것이 되는 셈이다. 이직의 목적 중 하나가 더 나은 연봉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 싶었다. 지금까지 면접 많이 봤지만 이런 적은 처음이라 당황하였다. 그리고 면접 때는 대표님께서 희망 연봉을 물어보셨지만 나의 희망 연봉을 듣고 갑자기 설교를 하셨다. 직장 생활함에 있어 돈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다. 회사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열심히 하냐, 뭐 어쩌고 저쩌고 왈라왈라. 물론 내 성격상 끝까지 경청하듯이 들어드렸다. 하지만 듣고 있음과 동시에 내 마음은 여기는 아니다라고 결심하였다. 차라리 금액적으로 내고를 하던가 하면 깔끔할 것 같다. 그냥 면접자 마음을 건들면서 낚으려는 느낌이라 상당히 별로였다. 이래서 역으로 면접 제안 온 곳은 반신반의하는 경향이 있다. 다음 주에 연락 주기로 하였지만 이미 내 마음은 결정했다. 이 회사는 나와 맞지 않는다고 말이다. 그냥 바람도 쐬고 좋은 경험했다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구직활동 1주차에 10군데 이력서 지원하여 면접 2군데를 보았다. 그리고 모두 불합격으로 마무리되었다. 아쉽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이제 구직활동 시작했고 또 면접 본 2회사가 그리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다. 물론 이것저것 따질 처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데나 들어갔다 금방 나오는 것보다 조금은 고민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싶다. 구직활동 2주차를 맞이하러 가보겠다.